58쪽을 보시면은 중복 데이터 제거 및 필터라고 되어 있어요. 예. 중복 데이터 제거 그리고 필터. 근데 필터가 여기는 뭐야? 필터가 아니라 자동 필터가 되어 있어요. 자동 필터. 우리 시험 문제 상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중복 데이터 제거하는 방법과 자동 필터를 배웁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항상 제2작업은 중복 데이터 제거와 자동 필터냐? 아니에요. 다른 게 나올 수 있어요. 패턴이 달라요. 먼저 원 데이터는 얘예요. 요거 오른쪽 한 칸 빼고, 오른쪽 두 칸 빼고, 오른쪽 두 칸 빼고, 아래쪽 두 줄 빼고, 얘가 원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오른쪽 두 개 계산했고 아래쪽 네 군데 계산했지 않습니까? 얘를 복사해서 제2작업에 가서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하라 그랬는데 그냥 붙여넣기 하면 불편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한번 가보세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보시면 그냥 붙여넣기 아니고요. 그럼 너비가 깨져요. 수식도 아니고 여기 테두리 없음도 아니고 원본 및 열너비 유지라는 게 있어요. 붙여넣기 두 번째 줄 두 번째 칸에 보면 찾으셨어요? 어떤 건지요? 여기는 있나 볼까요? 여기도 있네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안 들어가시고 붙여넣기 가면 두 번째 줄 두 번째 칸에 원본의 열너비 그대로 유지하고 싹 붙이는 기능이 있어요. 2007엔 이 메뉴가 없습니다. 2010에만 있어요. 2007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서 열너비를 먼저 한번 붙이고 그리고 붙여넣기를 하셔야 들어가요. 그렇지 않고 그냥 붙여넣기를 들어가면은요 너비가 깨져서 안 보여요. 그럼 너비 조정 또 해야 되잖아요.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에 있는 너비 유지하면서 붙이는 거. 그러면 제1작업에서 작업했던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2작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제1작업에 있는 거를 블럭 잡아서 복사 컨트롤 C 하시고 제1작업에 B2 문제지 B2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냥 붙이기 하면은 깨진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 줄 두 번째 칸에 있는 열너비 너비 유지 원본 유지하는 거 얘를 해주시면 정확하게 그대로 붙는 거예요. 2010에서는 아주 수월해요. 자, 그 다음 이제는 이렇게 붙였으니까 조건 1번 2번 대로 하면 되죠. 자, 데이터라는 메뉴 탭에 가셔서 데이터 메뉴 탭에 가셔서 중복된 항목 제거를 할 겁니다. 중복된 항목 제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모두 선택 빼고요 취소할 겁니다. 이때 뭐를 할 거냐면 책에서는 제품 번호만 똑같은 거를 찾아서 없애래요. 제품 번호만. 그래서 확인 누르면 제품 번호 중에 205, 303, 304, 206, 207, 101, 101이 H101이 6번째 줄에 있고 9번째 줄에 있네요.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있는 홍삼 세트 얘가 H101이 똑같네요. 제품 번호가. 그러면 걔가 사라질 거예요. 아래 게 사라져요. 위에 게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위에 걸 사라지게 하는 기능은 없어요. 예. 중복된 항목 제거 다시 되돌려서 중복된 항목 제거를 하는데 모두 선택한다는 얘기는 제품 번호부터 예약 수량까지 똑같은 거 완벽하게 똑같이 중복된 것만 제거하라는 건데 그런 데이터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에는. 그래서 다 취소한 후에 제품 번호만 똑같은 게 있으면 제거해라 이런 얘기죠. 그거는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하시면 돼요. 확인. 자, 그럼 이렇게 중복된 데이터에다 놓고 자동 필터를 걸 거래요. 여기 필터라고 있어요.
정렬 옆에 필터라고 있어요. 누르시면 삼각형의 펼침 목록이 생깁니다. 필터를 누르시면 자동 필터가 자동으로 생성돼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걸러낼 거예요. 한번 해보죠. 보시면은 식품이면서 1000 이하인 거. 그러니까는 분류 중에서 클릭해가지고 다 빼고 식품만 선택하시면 돼요. 확인 누르면 식품만 나와요. 이렇게. 그럼 4번 줄, 5번 줄, 6번 줄 사라졌어요. 숨긴 거예요. 숨긴 거 알아서. 그 다음에 목표 수량이 1000 이하니까 자 이때 목표 수량에 가서요 1000 이하라고 해서 1000은 넣고 500하고 또 500, 1000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숫자 필터에 가서 이하니까 작거나 같음이잖아요. 이하니까 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필터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래서 작거나 같음 눌러주시고 1000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복사해서 제2작업에 가셔서 B2에다 넣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두 번째 줄 두 번째 칸에 있는 걸 누르셔도 되고요. 그냥 붙여넣기 화살표에 가서 그대로 하셔도 돼요. 2010에는 이런 기능이 추가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 너비, 원본의 열 너비를 유지하면서 붙여놔라 라고 하면 제1작업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이 작업에 붙은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그대로 두시고 데이터 메뉴 탭에 가셔서 중복된 항목 제거할 겁니다. 모두 취소하고요. 여기는 관리번호 하나만 갖고 체크하래요. 그러니까 W1-01라고 하는 세 번째 줄, 아홉 번째 줄이 중복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2개 나올 수도 있고 3개 나올 수도 있겠죠. 확인 누르면 하나가 중복돼서 제거했대요. 그럼 중간에 제거된 거를 메꾸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블럭이 이렇게 한 줄이 여유가 보이는 거죠. 이걸 봐서 한 줄이 중복됐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 안에다 놓고 이렇게 블럭 잡지 마시고요. 블럭을 잡으려면 다 잡아요. 정확히 잡아야 되고요. 아니면 그냥 클릭하세요. 그리고 필터 깔때기 그림처럼 생긴 거 일명 얘를 눌러주면은 알아서 이 데이터, 그러니까는 필터를 걸 때 다른 데다 클릭하고 필터를 걸면 안 돼요. 블럭을 잘못 잡아서 필터를 걸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꼭 원하는 데이터 영역에다 클릭하든지 그 안에다 클릭해 놓고 그냥 필터를 누르든지. 네. 자, 조건이 뭐냐면요. 베이커리이면서 20명 이상인 거래요. 그 분류라는 곳에 가서 삼각형 필터 기호 있잖아요. 이거요. 누르셔서 여긴 셋 중에 하나니까 베이커리 하나만 선택하면 베이커리이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이 20명 이상이니까 사실은 분류도 양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필터에 따로 들어가야 돼요. 자, 모집 인원도 인원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20명 이상이니까 내가 여기서 클릭하는 게 아니라 필터에 가서 크거나 같음 이상이니까 그래서 20을 써주는 게 가장 수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15명 빼고 20, 30만 선택하면 틀립니까? 아니죠. 20명 이상 선택한 거죠. 네, 선택한 거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모집 인원이 25 또는 30이라고 돼 있잖아요.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20명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봐서는 20명 이상이 나왔는데 꽤 불안해 보이죠. 우리가 실무적으로 결과를 만들 때는 이래도 상관없는데 자격증 시험에서는 괜히 꼬투리 잡히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필터에 가서 크거나 같음 그리고 20을 넣어주면
이때 깔때기 그림으로 바뀐 것을 갖다 대면 20보다 크거나 같다. 20명 이상이라는 조건이 걸려버린 거예요. 이게 가장 깔끔한 거죠. 괜히 찌찌한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예. 아까 여기는 베이커리는 베이커리라고 체크가 돼 있어요. 그 중에 골랐으니까. 글자 같은 경우는. 근데 숫자는 뭐뭐뭐뭐뭐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필터를 다시 걸어가지고 조건을 만들어준다. 자, 그랬더니 이제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얘를 어떻게 하래요? 복사해서 어디에다가 B 13번째에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서 행거열을 바꾸래요. 잠깐만요. 그런데 행거열을 바꾸려고 갔더니 뭐가 써있냐면 테두리는 제외하래요. 테두리만 제외하래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지시사항에. 그럼 테두리 제외하고 행렬 바꿔야지. 아까는 그런 말이 없었으면 그냥 행렬만 바꾸면 되는데 테두리만 제외하래요. 잠깐만. 아까 있었나? 찝찝해. 여기도 테두리만 제외 있었네.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경계선 더블 클릭. 아까 여기 보니까 테두리 선이 그러면 안 되네. 뒤늦게 알면 어떻게 돼요? 블럭 잡고 여기 테두리 없으면 되지 뭐. 테두리 빠졌잖아. 그러면 정답이지. 자,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테두리를 붙여야 되는데 그냥 요거 행렬만 바꿔버리면 선이 살아남아 버렸잖아요. 그렇죠. 테두리 선은 제외, 테두리만 제외라고 했는데 모르고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라 하는 거죠. 가가가 옆에 테두리 선에 가서 테두리 없습니다 라고 하면 테두리 선 빠졌죠. 그러면 뭐 이상 없지. 예. 영집집하면 다 제거하고 요렇게 제거하지 마시고요. 줄 단위로 아예 삭제를 해버리고 다시 복사해서 13번째에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행렬 바꿈 테두리만 제외 하게. 그럼 뭐 이상 없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65쪽에 4번 한번 해볼게요. 65번에 4번이니까 65페이지 열기 들어가서요. 출제 유형 004번. 출제 문제 유형 004번. 자,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관리 코드부터 특징까지 블럭 잡고 제2작업에 B2에다 넣고 행렬 너비 유지하면서 원본을 붙여라 하는 거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관리 코드를 기준으로 데이터 중복된 항목 제거해 가서 다 해제하고 관리 코드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관리 코드가 동일한 것이 2번 이상이 있는 게 있을 테니까 하나가 제거됐네요. 그렇죠? 제거된 데이터 안에다 클릭해 놓고 자동 필터 여기까지는 뭐 척척척 하시면 돼요. 자, 임대가 아닌 거래. 임대. 여기 보면 임대가 아니니까 임대를 빼고 매매만 선택하면 되느냐 하는데 근데 때는 매매만 선택한 거로 나온단 말이야. 임대가 아닌 걸 선택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필터에 가야 돼. 필터 가서 아닌 거라 그랬으니까 같지 않은 거죠. 같지 않은 거. 그리고 여기다 임대라고 쓰면은 뭐가 된다? 임대가 아닌 것만 나타난다. 사실 임대가 아닌 거는 이렇게 쓰는 거죠.
임대 이렇게 쓰면 임대가 아닌 거 이건데, 이거를 우리는 말로 풀어 쓰는 거죠.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쓰거나 직접 명령을 걸 때는 임대란 글자가 다른 거, 임대와 다른 글자를 찾아라 이렇게 쓰는 건데, 예. 필터에 들어가서 임대가 아닌 것 하고 지정을 해주면 저렇게 기호가 생겨요. 편하게 돼 있죠. 임대가 아니면서 층이 10층 이하인 거니까 또 층에 가서 필터에 가서 작거나 같은 거죠.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10이라고 쓰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형태는 임대가 아닌 거, 층은 10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러니까는 이 조건을 그대로 다 반영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B 열세 번째에다가 테두리는 제외하고 뒤집어서 바꾸는 거죠. 그럼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서 테두리 제외하고 행렬 바꾸고 확인. 여기 너비 깨지는 건 없죠? 가격이 100만원, 이거는 좀 너비가 깨졌다. 그럼 뭐 넓혀주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원하는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 문제 세 가지 풀어봤어요. 중복 데이터 제거할 때 어떻게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 모두 제거하고 취소 명령 걸고, 그 다음에 항목 선택하는 거였죠. 항목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동 필터는 어떻게 했다? 데이터 안에, 데이터 내에 클릭하고 자동 필터 누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항목 간의 조건들 지정해 주고요. 근데 조건이 뭐뭐인 거는 그냥 클릭만 해도 되지만, 뭐뭐가 아닌 거, 뭐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 작거나 같은 거, 이런 거는 다시 그 안에 있는 필터를 이용해서 또 다시 조건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한 내용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한 내용을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때 선택하여 붙여넣기. 여기 가서 뭐다? 테두리 제외, 그 다음에 행렬 바꾸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정해 줘 가지고 해주면 답이 나오지 뭐. 얘는 항상 그 패턴이에요. 항상 그 패턴이야.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하죠? 조금 전에는 형태가 임대가 아니면서 그랬잖아요. 그럼 임대가 아니거나 이건 어떻게 돼? 즉 매매이면서 10층 이하잖아요. 근데 매매이거나 10층 이하가는 자동 필터에서는 안 돼요. 자동 필터에서는 다른 행들, 다른 행이 아니라 다른 항목이죠. 다른 항목을 엔드 조건이라 그래. 엔드 조건. 그리고라고 하는데 뭐뭐이면서 그리고 이거 조건만 가능하다. 즉 남자이면서 15세 이상 뭐 이런 건 가능한데, 남자이거나 65세 이상이거나 이런 건 안 된다. 이것이 자동 필터의 한계예요. 그리고 이 필터된 결과를 다른 곳으로 따로 출력하고 싶어요. 출력이 안 되니까 우리 어떻게 했어요? 복사해서 붙이는 연습을 한 거잖아요. 이때 행렬을 바꾸던 안 바꾸던 간에 나중 문제고, 자동으로 결과는 걸러내져요. 그런데 그거를 따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걸 때 함수를 설정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조건을 걸기가 되게 불편해요. 특히 다른 항목에는 AND만 가능하지 또는 OR이라는 조건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고급 필터예요. 고급 필터는 필터 내용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 어려워서 그런 거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교재 66쪽에 나온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챕터 04번 열 겁니다. 챕터 04번 열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필터, 중복된 제거, 항목 제거하고 자동 필터가 나올 수 있고, 이 작업은 지금처럼 필터 및 서식이 나올 수 있고, 예.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자, 66쪽 필터 및 서식 보겠습니다. 고급 필터 마찬가지 얘도요. 제1작업에 있는 원 데이터를 복사해서 제2작업 B2에다가 어떻게 붙여라? 연럽이 유지한 채로 붙이면 돼요. 똑같아요. 그대로 붙여놓고 나서 고급 필터를 걸고 그 다음에 표 서식을 지정하고 하는 겁니다. 예. 2작업, 3작업, 4작업은 다 1작업을 갖고 하는 거예요. 1작업을 복사해서 붙여놓고 작업하는 게 있고 1작업을 그대로 놓고 작업하는 것도 있고, 근데 제2작업에 나온 문제는 제1작업에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해서 제2작업으로 붙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고급 필터를 한번 거는데요. 66쪽에 조건 첫 번째 고급 필터 분류가 식품 가격이 1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B 13번째 여기다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조건을 집어넣으래요. 뭐라고? 분류가 식품이면서 가격이 10만원 이하라고 하는 조건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조건을 나열하래요. 그리고 이 18번째 여기다가 그 조건을 설정해 놓은 거에 맞는 것만 걸러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분류가 식품, 분류가 식품. 근데 분류가 식품이라고 쓰기 싫으시면 분류가 식품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셔도 돼요. 색깔은 상관없으니까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저처럼 분류가 식품이라고 쓰셔도 되는데, 이때 이 글자랑 똑같이 쓰셔야 돼요. 얘가 왼쪽에 있던 오른쪽에 있던 뭔 상관없어요. 글꼴이 궁서든 명조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분류라는 글자가 분류 떨어진 건지, 떨어뜨리면 얘도 떨어져야 되고, 붙어있으면 붙어있고, 똑같이 글자만 붙여 쓰면 돼요. 똑같이 쓰시면 돼요. 제일 만만한 게 복사해서 붙이면 되겠지 뭐.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이렇게 붙이면 똑같은 글자가 붙을 거 아닙니까? 자, 복사 붙이기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가격도 10만원 이상이니까 가격을 이렇게 써서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고 그 하나 갖다 10만원. 만약에 조건을 이렇게 쓰면 뭐가 될까요? 이거는 분류가 식품이거나 가격이 10만원 이상이거나 이런 내용입니다. 분류가 식품이거나 또는 가격이 10만원 이상이거나. 근데 지금처럼 붙였으면 뭐가 된다? 분류가 식품이면서 그리고 가격이 10만원 이상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에 이거난지 이면서인지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식품이면서 10만원 이상인 거는 자동 필터도 해결돼요. 여기다가 필터 걸어가지고 여기다 필터 걸어가지고 식품 걸러내고 10만원 이상 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급 필터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거지. 네. 자, 이렇게 이제 조건을 걸어서 원 데이터를 이제 찾아가지고, 자, 원 데이터다 클릭해 놓고요. 원 데이터 클릭하고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예요.
다시 보세요. 지금 고급 필터를 누르면 원 데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떠요. 그렇죠? 만약 여기다가 데이터를 클릭해 놓고 나서 고급 필터에 들어가면 여기가 원래는 여기가 블럭이 잡혀요. 이렇게요. 이거는 지금 샘플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런 거죠. 실제로 해보면요, 여기다 클릭해 놓고 여기다 클릭해 놓고 여기다 클릭해 놓고 나서 고급 필터 들어가면 여기가 샘플이 잡혀요. 이렇게. 그럼 다시 블럭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다 클릭하고 들어가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데 그 복사되는 위치는 B18번째 여기라 그랬나요? 문제지? 네, 여기서부터 출력하래요. 조건이 빠져있네. 조건은 어디라고요? 조건은 얘가 조건이죠. 이렇게 체크 드래그만 해주시면 돼요. 즉 이 안에 있는 원 데이터를 가지고, 원 데이터 여기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 조건에 맞는 거를 골라 가지고 보세요. 식품이면서 10만원 이상이니까 얘는 아니고 얘 맞고 얘 아니고, 그럼 하나만 있겠네. 식품이면서 10만원 이상인 거는 얘는 건강 10만원 이상이지, 식품 이상 10만원은 이거 하나만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확인 누르면 조건이 따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제출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밑에 뭐 하라고 써있죠. 이렇게 하래. 블럭 잡고 홈에 가서 여기 페인트 통 채우기 색깔을 없음으로 해주고요. 없음으로 해주고요. 저기 표 스타일, 표 스타일. 근데 표 스타일이라는 말은 없죠. 셀 스타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표 서식에 가서 보통 밝게 보통이 아니라 밝게 13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표 스타일 밝게 13번 이거 하래요. 눌러주면 확인 됐어요. 이게 답이에요. 자, 다시 67페이지 볼게요.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블럭 잡아서 복사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제2작업에 와서 그냥 붙이지 말고 연럽이 유지한 채로 붙여라 그러면 그대로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조건을 만들어서 출력해 줄 거니까, 예, 고급 필터에 의해서 분류가 식품 가격이 10만원 이상이라고 하는, 이하인가요? 문제가? 이거 주책이야. 틀렸네. 이상이 아니라 이하네요. 그렇죠? 말씀들이 없으셨네. 자, 그럼 다시 고쳐보죠. 뭐 작다 10만원, 작거나 같다 10만원.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치우세요. 두 줄 블럭 잡아서 요렇게 알맹이만 잡지 말고요, 줄 자체를 블럭 잡아서 삭제해 버리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 데이터도 놓고 데이터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이때 복사되는 위치는 18번째 줄이고, 조건 보면 아까랑 동일해요. 조건은 아까랑 동일해요. 조건이 바뀐 거지 범위가 바뀐 건 아니죠. 확인 누르면 예, 많이 나와야죠. 그렇죠. 그럼 이 결과를 블럭을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홈에 가서 치우기를 없애야 돼요. 이 치우기를 없애지 않으면은요, 표 서식에 가서 밝게 13 이거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 색깔이 안 들어가요. 이런 색깔이 안 들어가. 그럼 답이 되는 거예요. 자, 67페이지. 분류가 식품이고 가격이 10만원 이하인데, 이때 분류라는 글자, 가격이라는 글자를 직접 쓰셔도 되고, 저 위 항목 이름에서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안에 조건만 따로 쓰셔도 되고, 그럼
그럼 편하신 대로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테두리선이 없는데 이 테두리를 그려야 됩니까?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되고,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되고 상관없어요. 블럭 잡아서 얘를 깔끔하게 그려도 되고, 이거는 뭐 채점에선 제외하는 내용이니까. 근데 책에서도 그런 말을 해놨어요. 요렇게 줄이 다르면 어떻게 한다? 분류가 식품이거나 가격이 10만원 이하인 거. 같은 줄이 뭐가 된다? 분류가 식품이면서 동시에 가격은 10만원 이하인 거. 이런 거죠. 예. 그렇게 원 데이터에다 조건 영역을 만들어 놓아야 그래 이제 원하는 걸 출력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 가서 뭐를 했다? 채우기 없음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채우기 없음 해도 채우기 없음이 안 돼요. 표소식에 들어가서 바꿔주면 알아서 바뀌어요. 이런 거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색깔은 여기에서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바꾸는 거지. 밖에 가서 색깔을 뭐라고 뭐 빨갛게 해라 그러면 빨갛게 먹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그게 바뀌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얘는 표도구 디자인에 가서 바꾸시면 돼요. 뭐 알아서 바뀌어요. 알아서. 근데 사용자가 건들고 나면 표소식에 있는 거를 바꿔도 변동이 안 됩니다. 그냥 알아서 바뀌라는 뜻으로 표 스타일에 있는 걸 골라게끔 한 개. 뭐라? 13번. 아, 이게 13번이었죠? 아까 제가 12번 했었네. 그랬죠? 13번. 요 상태로 두시면 되죠. 자, 70페이지에 마찬가지로 1번, 2번, 4번 1번, 2번, 4번 한번 풀어볼게요. 열기 눌러서 챕터 4의 문제 유형 001, 002, 004 이렇게 열어보면서 작업을 합니다. 자, 이 문제가 나왔네. 그럼 오른쪽 두 줄, 오른쪽 두 칸, 아래쪽 두 줄 빼고 요 영역만 복사, 제작업 B2에다 놓고 연럽이 유지한 채로 붙여넣기 하고. 자, 분류가 한식이래요. 분류가 한식이래요. 특강 일자가 2015년 2월 15일 이후래요. 2015년 2월 15일 이후라는 말을 뭔지를 또 알아야지. 2015년 2월 13일 이후인데 해당일 포함이니까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2015년 2월 13일서보다 크면 뭐예요? 14일 15일이니까 이후잖아요. 이전이면 뭐예요? 작다고. 당일날 포함이니까 뭐 해당일 포함이니까 같다고. 여기서는 크거나 같다라고 써야지. 크거나 같다 2015년 2월 15일 이렇게 쓰면 2015년 2월 15일 이후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같다라는 말은 해당일 포함이고 이후라는 말에서 크다가 들어간 거죠. 원 데이터에다 넣고 데이터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조건 범위는 빈칸 클릭해주고 요렇게 복사 위치는 빈칸 클릭해주고 18번째 줄 확인. 한식이면서 2015년 2월 15일 이후니까는
찜딱. 한식이 두 개인데 하나 2월 10일 이전이고 2월 9일이고 3월 9일이니까 이후니까는 찜딱 하나 나왔네. 그럼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홈에 가서 채우기 색깔을 없음으로 처리해주고 표 서식에 가서 보통 1번 2번 보통 2번 두 번째 거네. 그랬죠? 확인. 예. 아, 거기 해설이 있네. 그거 나왔다. 2015년 2월 15일.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네요. 제가 보기를 잘못했네요. 자, 요거 날짜 지울 거고요. 이거 지울 거고. 한식이면서 2015년 2월 15일이 아니라 한식이거나 그랬잖아. 이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줄이 서로 달라야죠. 그러니까 한식이거나 그러면 두 줄이고요. 2015년 2월 15일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나올 거고. 그러니까 한식 두 개 하고 여기 한식 두 개 하고 양식 베이커리 세 개. 얘네들이 결과로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럼 다시 데이터 고급 필터 원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다른 점에서 복사할 건데 조건 범위가 아까랑 달리 이제 이렇게 조건 범위가 달라지죠. 복사 위치는 그대로 똑같이 18번째. 그러면 예, 맞네요. 한식 2개, 양식 2개, 베이커리. 한식은 한식이라서 들어왔고 여기는 한식은 아니지만은 2월 15일, 15일 이후 2월 15일 이후니까는 다 나왔고. 이렇게. 그럼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홈에 가서 채우기 없음 해주고 표서식에 가서 보통 2번. 오케이. 뭐 답 나왔네. 이렇게 해주면 답이 되고. 문제 유형 002번 그 다음에 문제 유형 004번을 직접 풀어보세요. 열기 눌러서 002번하고 요거 풀어보시고 또 004번 풀어보시고. 교재 70페이지 문제 유형 두 번째 겁니다. 원 데이터 복사해서 j-작업 B2에다가 너비 유지하고 붙여넣기. 그 다음 SNS가 블로그 이거나 그랬어요. 그러면 SNS가 블로그니까는 두 개를 복사해서 붙이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입 날짜 복사해서 옆에서 붙이고, 2015년 2월 1일 이후니까는 크거나 같다 2015 0202 이렇게 쓰면 뭐뭐 이거나니까 다른 줄에 쓰면 되죠. 조건을 이거 그러면 같은 줄이고 이거 그러면 같은 줄이 이거나니까는 다른 줄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 데이터에서 클릭해 놓고 고급 필터 다른 정서에 복사할 거고요. 이때 조건 범위는 여기가 조건이 되고 복사 위치는 B 18번째 확인.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채우기 없음 해주고 나서 표서식 밝게 13번 그러네요. 그렇죠? 그럼 뭐 이렇게 답이 됐고 71쪽에 나와 있는 유형 004번 열기 004번. 자, 얘도 복사해서 j-작업에다가 그대로 붙이고 이때 매매 형태가 매매 그리고 단위가 1000 이하 작거나 같다 1000. 근데 이면서 그랬으니까 같은 줄이고 이거나 그러면 다른 줄이고 여기는 이면서 그랬으니까 같은 줄에 놔야 되겠죠. 데이터에 가서 고급 필터 다른 정서에 복사할 거고 조건 보면 여기 있고 복사 위치는 18번째고
특히 이렇게 항목이 줄이 막 서로 다른 줄에 써 있잖아요. 이어를 그대로 옮겨서 적으려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복사해서 붙이는 게 제일 편해요. 그때는 대신에 이제 여기서는 줄 없음, 채우기 없음 해주고 표서식 밝게 10번째 거 뭐 답이 나오겠죠. 예. 나머지 여러분들이 좀 풀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 7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목표값 찾기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거는 이렇게 들어가죠.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이 변경되죠. 그렇죠? 그런데 출력을 고정시키면 입력이 변동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수량과 단가를 곱하면 금액이 나와요. 이번 달에 내가 몇 개를 팔았는지, 단가가 만원짜리인데 10개를 팔면 만원이 되는 거죠. 10만원이 되는 거죠. 만원짜리 10개를 팔면. 그런데 이번 달에 15만원어치 팔고 싶대요. 그러면 수량이 변경되든지 단가가 변경되든지 하겠죠. 일반적으로 입력 데이터가 바뀌면 출력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출력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출력을 15만원, 그럼 입력을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입력을 내가 입력을 바꿔주면 알아서 출력이 바뀔 텐데, 그게 아니라 결과를 바꾸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볼게요. 복사해서 제2작업에 여기다가 또 그대로 붙여 넣으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아래줄에 이렇게 셀을 병합해서요. 목표 수량 평균이라고 쓰래요. 목표 수량 평균이라고 쓰래요. 뭐 쓰는 거 어려운 건 아니지 뭐. 그리고 여기에 얘네들의 평균을 여기다 쓰래요. 뭐 무슨 함수 써야 될까요? 는 에버레이지 블록 잡아주면 되겠죠? 얘네들의 평균이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목표 수량의 평균이니까 에버레이지 함수 써서 블록 잡아주면 돼요.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테두리선이 들어가래요. 테두리선 이거만 넣으면 되죠. 뭐 굵은 상자를 넣든 얇은 상자를 넣든 넣으세요. 여기도 테두리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얘를 얇은 줄로 다 테두리 둘러도 되고, 여기는 굵은 줄인데요? 신경 안 써도 돼. 왜? 테두리 선만 넣으면 되니까. 안 넣으면 안 돼. 그냥 넣어주래요. 그리고 가운데 맞춤하래요. 병합하면 알아서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함수 이용해서 계산하래요. 여기까지는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목표 수량의 어떤 값이 바뀌면 평균이 바뀌겠죠? 예를 들어 얘가 3,500이 아니라 4,000이 되면 얘가 바뀔 테고, 알아서 바뀌겠죠 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얘가 딱 1900이 됐으면 좋겠대. 얘가 1900. 그렇다고 여기다가 1900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공식 자리에다 쓸 수는 없으니까 얘를 1900이라고 쓰면 안 되지. 그럼 얘가 1900이 되려면 이 중에 데이터가 어딘가 하나 바뀔 거 아닙니까? 여러 군데 바뀌는 게 아니라 한우 세트 500이란 자리, 얘가 얼마로 변하면 얘가 1900이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커말 자격증에서는 이렇게 막 복잡하게 내지 않아요. 원래 데이터가 주어져 있으니까 얘가 1900이 되려면 얘가 얼마로 변하면 좋겠니? 목표값 찾기로 하시오. 그러면 쭉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ITQ 자격증은 뭔 스토리가 길어서 병합하고 글자 쓰고 계산하고 결론적으로 요 500짜리가 뭐로 변하면 얘가 1900이 되겠냐 이거죠. 그럼 이제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해봅시다.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가상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원본을 입력 데이터를 고쳐야 되는데 우리 입력 데이터를 고칠 수가 없거든. 얘를 600으로 바꾸고 700으로 바꾸고 얼마로 계속 바꿔봐야 1900이 나올지 모르니까는 그냥 아무데나 놓고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이때 수식은 어디에 있냐면 얘가 수식이에요. 1900이 되려는 애가 수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에버리지 함수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 1900. 희망사항이 1900이야. 뭐가 바뀌어야 된다며요. 뭐가 바뀐다고? 한우 세트 500이. 얘가 바뀌면 얘가 얼마로 바뀌면 여기 있는 수식에 의해서 1900이 되겠느냐? 확인. 얘가 1200개가 되면 평균이 1900이 되겠네. 원래는 얘가 바뀌어야 결과가 바뀌는데 결과를 바꾸는 거야. 결과를 역으로 어렵진 않죠?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가 2000이 됐으면 해요. 2000. 그럼 여기에 있는 햄세트 있잖아요. 햄세트가 얼마로 바뀌면 2000이 될까? 한번 해보죠. 뭐 아무데나 클릭하고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수식은 여기에 있다. 잠깐 처음부터 여기다 클릭하고 들어가 볼게요. 여기다 클릭하고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그럼 안 고쳐도 되겠네. 요 자리에 클릭하고 들어왔으니까 그럼 얘가 2000이 되면 좋겠다 이거죠. 뭐가 바뀌어서 햄세트 얘가 바뀌어서 2500짜리가 얼마로 바뀌면 3300이 되면은 얘가 2000이 되겠네. 이렇게 역으로 계산하는 거를 목표값 찾기라고 합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 접하시는 경험이라서 조금 생소하다는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73쪽에 마찬가지로 복사하고 나서 붙여 넣었어요. 붙이는 과정은 설명 안 해놨네요. 그래 놓고 나서 어떻게 해라? 병합을 하던 말던 그냥 여기다가 얘네들의 평균을 계산했어요. 평균을 계산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블럭 잡아서 셀 병합하래요. 글자를 쓰고 병합하던 병합하고 글자를 쓰던 뭐 내 맘이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서 뭐 하래요? 테두리 선 그리래요. 얘가 굵던 얇던 상관없어요. 이 책에는 여기를 그럭저럭 굵게 표시해 놓은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얘를 굵게 하던 얇게 하던 상관없어요. 이렇게 굵게 하던 여기는 얇은 선이고 또 뭐 다 다른 것 같아. 그래도 되고 여기가 굵은 선이어도 상관없고 선만 그리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75페이지. 자,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원래는 이 자리에다 클릭하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잘 모르니까 다른 데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이때 수식은 그 에버리지 함수 쓴 자리가 수식이고 얘가 1900이 되면 좋겠다. 그럼 1900. 이때 뭐를 바꾸면 좋겠다. 뭐 햄세트를 바꾸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면 얘가 원래대로 아까 2500으로 돌아갈 수 있겠고. 아까 한우가 500 했었죠? 500이다 보니까 1913하고 막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얘가 1900이 되면 좋겠다. 이때 한우가 얼마로 변하면 좋으냐 이런 얘기지. 이렇게 해서 목표값 찾기 하시면 돼요. 76쪽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1번
2번 다 똑같아요. 에버리지 함수고, 여기다가 복잡한 함수 내면 안 돼요. 그러면 계산 작업이 어려워졌는데 여기마저 어려운 함수를 내면 안 되죠. 여기는 제일 만만하게 에버리지예요. 제일 만만하게 에버리지. 썸 뭐 이런 거. 썸은 솔직히 너무 쉽고. 그래서 1번, 2번, 4번 한번 풀어볼게요. 얇게 눌러서 유형 1번. 그럼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 복사해서 제2작업에다가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책에는 먼저 병합하래요. 병합하고 글자 쓰고, 여기다가 테두리 선 두르고, 뭐 두르면 되지 뭐. 이렇게 어떻게든 두르면 되지. 그리고 제일 끝에 칸에다가 수강료의 평균 구하래요. 평균. 이거 그러면 뭐에다가 수식에 가서 여기 있는 평균 구해도 이렇게 해도 답이 나와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평균 구해도 되고, 아니면 는 에버리지라고 직접 쓰셔도 되고. 블럭 잡아서 엔터. 함수 작업했고, 테두리선 그렸고, 가운데 맞춤했고. 얘가 27,000원이 되려면 까르보나라 저 위에 있는 25,000원짜리가 얼마로 변할 거냐. 그러면 뭐 수식란에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얘가 27,000원. 바꾸려는 거는 저 위에 까르보나라 25,000원짜리. 네, 됐네요. 35,000원으로 수강료를 올리면 27,000원 평균이 된대. 뭐 그렇게 하면 되겠네. 자, 2번 문제 유형 2번하고 오른쪽에 있는 문제 유형 4번은 직접 한번 해보세요. 복사해서 (001번) 열었고 002번 복사해서 제2작업에 붙여놓고, 그 다음에 병합하고 테두선 그리고 FVB 이런 에버리지 평균 12,000원. 이기형 요거 6,500원짜리가 얼마로 변하느냐.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 얘가 12,000원. 바꿀 셀은 이기형식 거 요자리. 그럼 뭐 딱 떨어지네. 그렇죠? 나머지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저는 뭐 여러 번 해봤고, 여러분들은 지금 2번, 3번 정도 해보셨으니까요. 또 여기 있는 거 다 풀어보시면 여러분도 뭐 목표값 찾기는 충분히 강의가 가능하실 거예요.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78쪽 볼게요. 여기까지가 이 작업이에요. 이 작업은 세 가지 패턴이 나와요.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은 아까 보신 대로 중복 데이터 제거하고 자동 필터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고급 필터 다음에 서식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셀 병합하고 나서 목표값 찾기, 이렇게 셋 중에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공부하는 내용은 제3작업입니다. 제3작업. 제3작업은 부분합.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이 두 가지가 제3 작업입니다. 근데 부분합을 하려면 반드시 정렬 작업을 선행으로 해야 된다. 먼저 해야 돼요. 꼭. 예, 그걸 하지 않으면 부분합이 엉망진창으로 나와요. 자, 다시 챕터 6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보던 데이터 그대로입니다. 자, 1작업 복사, 제2작업 아닌 제3작업 B2 똑같아요. 그대로 붙이세요. 어떤 애는 2작업에 붙이느냐, 어떤 애는 3작업에 붙이냐, 그 차이죠 뭐. 항상 B2에다 붙인다. 아까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엑셀 작업을 할 때 꼭 B2에다 해야 됩니까? 업무 할 때 첫 번째 줄에다 작업 안 하고 두 번째 줄에다 입력을 하고 첫 번째 칸에 입력하지 않고 두 번째 칸에다 입력을 하는데 왜 꼭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보기 좋으라고 한 거예요. 그랬어요. 앞에서부터 쓰면 테두리 선을 그렸을 때 왼쪽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 쓰고 A를 좁힌 거예요. 실무에서는 A를 더 좁히죠. 보일랑말랑. 보기 좋으라고. 그랬더니 그거 외에는 없습니까? 그래서 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선 없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랬더니 별거 아니네요. 그랬죠. 별거 아니잖아요. 뭐. 우리 시험에서는 B2부터 데이터 입력하잖아요. B 네 번째도 입력한 거는 우리는 뭐예요? 세 줄은 제목 쓰려고 세 줄 비워둔 거고요. 얘는 표지니까 제목이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는 작업 필요 없잖아요. 제목 없으니까 두 번째 줄 두 번째 칸부터 붙여 쓴 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실무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다. 왜? 첫 줄에다 쓰면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한 거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부분합 문제는요,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꼭 결과지를 보셔야 돼요. 결과지를 보셔야 되는데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그랬어요. 한번 샘플을 보고 할게요. 완성된 걸 한번 보면은 이게 결과 화면이잖아요. 이 결과 화면처럼 우리도 하라는 거예요. 요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자세히 봤더니 분류라는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건강이 어쩌고 저쩌고, 생활이 어쩌고 저쩌고, 식품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아하, 이 분류라는 거를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했구나. 어떤 책을 보고 결과를 보고 정렬하래요. 그러니까 이 결과지가 제공이 되니까 아, 분류를 가지고 정렬하는데 건강, 생활, 식품이면 가나다순이죠. 오름차순이죠. 내림차순 아니잖아요. 이게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건강, 식품, 생활 그러면 아주 꽝 되는 거예요. 건강, 생활, 식품 되면 아주 불편해요.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여기는 생활을 잘라내기 위해서 건강을 밑에다 놓고 건강을 잘라내기 위해서 앞으로 올리고 이렇게 뒤죽박죽 섞어서 내가 작업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요 순서가 딱 맞아야 돼요. 그게 가장 쉬운 게 이거예요. 그냥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요.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 그러면 딱 끝나요. 그러면 요 순서대로 들어갈 거냐? 건강 2개, 생활 2개, 나머지 식품 4개. 근데 순서가 이렇게 쫙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끝에 있는 부분합, 저 끝에 있는 부분합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블럭을 잡아도 되고 블럭을 잡고 들어가도 되고 클릭해 놓고 들어가도 되고, 일단 분류를 기준으로 정렬을 했어요. 오름차순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부분합에 들어가면 알아서 블럭을 잡아주고요. 이때 중요한 게 요거예요. 뭐를 기준으로 그룹을 했느냐? 분류다. 아까 분류를 기준으로 정렬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분합도 정렬을 항목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왜 제품 번호가 먼저 나왔느냐? 첫 번째가 제품 번호니까 알아서 첫 번째가 나온 것 뿐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분류로 바꿔 놓으시고, 그 다음에 책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목표 수량, 예약 수량 말고 목표 수량에 대한 최대값, 목표 수량에 대한 최대값 확인. 다시 부분합에 가서 이번에는 예약 수량, 목표 수량 빼고 이번에는 예약 수량에 대한 평균. 이때 확인 누르면 안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이때 확인을 눌러버리면 새로운 값도로 대치가 됐기 때문에 아까 최대값은 사라졌어요. 그럼 다시 가서 목표 수량에 대한 최대값을 다시 계산해 주시고 순서대로 하라는 대로 다시 부분합에 가서 예약 수량에 대한 평균을 바꿔서 계산해야 되는데 요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얘만 해제해 주면 돼요. 첫 번부터 해제하고 들어가셔도 되고 두 번째 해제하셔도 상관없고요. 하여튼 해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아까 최대값에 지금 평균이 추가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추가되느냐? 먼저 계산한 최대값 위에 나중에 계산한 평균이 올라가요. 책에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거를 내 임의대로 최대값을 위에 놓고 평균을 아래 놓으려니까 평균을 먼저 계산하고 최대값 나중에 계산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책에서 지시하는 대로 목표 수량의 최대값 구하고 예약 수량의 평균 구하면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 더 해야 됩니다. 이 너비가 지금 비좁아서 좀 넓혀 줄 거고요. 너비를 좀 넓혀 줄 거고요. 출제 형태가 공개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고요. 얘랑 똑같이 맞춰야 돼. 너비가 조금 전 너비가 안 맞았었잖아요. 이게 너비 맞춰야 돼. 안 맞으면 감점 당해요. 그 다음 중요한 거 왼쪽에 1, 2, 3, 4 라는 윤곽기호가 있어요. 1번은 전체 최대값하고 평균만 나오는 거고, 2 그룹별로 나오고, 3 소그룹 나오고, 4 개별적인 요소 다 나오는 윤곽기호를 제거하래요. 그건 여기서 합니다. 그룹 해제, 윤곽 지우기. 그러니까 그룹 해제 위에 있는 게 그룹 해제, 요거 아이콘 위에 있는 거 요거 누르시면 안 되고, 그룹 해제 밑에는 윤곽 지우기. 그러면 저 왼쪽에 1, 2, 3, 4가 싹 사라집니다. 자, 타이어 설명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83페이지. 열기 눌러서 문제 유형 001 열어가지고 한번 볼게요. 어차피 제1작업에 있는 거 복사해서 제3작업 B2에다 붙여야 되겠죠? 붙이는 작업은 꼭 하셔야 되고, 지금 이 문제 보니까 분류, 베이커리, 베이커리, 양식, 한식 순서대로 되어 있네. 분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분류에다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하면 베이커리 위에 올라가고 양식, 한식 이렇게 순서대로 되죠. 이렇게 정렬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분합에 가서 당연히 그룹하는 항목은 뭐다? 분류죠. 베이커리 한 거 이대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모집 인원에 대한 합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수강료에 대한 최대값으로 바꿀 건데요.
이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는 거. 요거 해제만 해주시면 돼요. 주의사항은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너비 조정해 주시고 이 요약 그룹 해제에 가서 윤곽이라고 하죠. 윤곽을 제거하는 거. 이것만 해주면 뭐 답은 탁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2번 183페이지 아래 거를 아주 천천히 설명드려 볼게요. 2번 문제 요거 있잖아요. 자, 문제 뭐라고 써있냐면 제1작업에 있는 B의 4번째 서부터 H의 12번째 얘를 복사해서 제3작업에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하래요. 이거는 원래는 선택하에 붙여넣기에 들어가서 너비 열너비를 붙여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붙여넣기 했던 거 있었어. 예전에 이렇게 했었어요. 2007은요. 근데 이제 2010으로 가서니까 여기에 선택하에 붙여넣기에도 있지만 그냥 붙여넣기 툴에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붙여넣어 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2010으로 공부하니까 2010으로 시험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 여기 자세히 보니까는 SNS 종류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블로그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얘가 내림차순인 것 같아요. 내림차순.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해야 피읍, 티읕, 비읍 순서도 내려가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정렬하고 아래 그림을 보고 알아서 정렬하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을 할 건데 저 끝에 있는 부분합에 가서 이때 그룹화 항목은 당연히 SNS 종류죠. 정렬한 항목이 그룹화 항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기 코드가 어디 있노? 저 위에 있네. 기기 코드 밑에 있는 항상 부분합에 들어가면요 제일 밑에 있는 항목이 체크되어 있어요. 얘가 필요하면 체크하지만 아니면 해제하고 기기 종류에 대한 개수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부분합에 가서 이번엔 기기 종류 빼고 기기 구입비 요거에 대한 최소값. 근데 이대로 확인 누르면 아까 계산했던 기기 개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를 해제하고 한다라는 거.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너비가 지금 엉망이 됐잖아요. 너비만 경계선 더블 클릭 해주면 너비가 쭉 들어가죠. 문제지도 너비가 벌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 왼쪽에 윤곽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윤곽을 지워야 되기 위해서 그룹 해제 윤곽 지우기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뚝 해놓고 보니까 달라. 잘못한 거야. 부분합을 잘못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하고 부분합이 사라져요. 모두 제거 누르면. 그러면 이제 정렬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기기 코드의 개수 SN 종류를 불국 맞고요. 개수 계산하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구입비에 대한 최소값 계산하고 요거 해제되어 있으니까 첫 번부터 해제해 놓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너비를 조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윤곽만 지우시면 부분합은 정확히 맞춰 들을 수 있어요. 부분합은 자 복사해서 붙이는 건 내나 똑같아요. 그렇죠?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 정렬한다는 거. 그리고 부분합에 들어가서
그룹할 항목이 뭐였냐, 아까 정렬했던 항목을 뭐냐 하는 거죠. 그거로 항목을 바꿔야 되고, 어떤 항목의 함수를 계산할 건지 먼저, 그 두 번째 계산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주고 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부분합은 전혀 어려움 없이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다른 문제 좀 볼게요. 6번 문제. 열기 눌러서 챕터 6번에 있는 문제 유형 006번 얘 열어서 한번 보자. 똑같아요. 복사해서 제3작업에다가 붙이기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생산 공장에 따라서 수원 공장, 온수 공장, 온양 공장인데 시옷 2형, 2형인데 오름차순 하면 될 것 같아요. 수원, 온수, 온양. 그런데 실제 업무에서는요, 수원이 먼저 오든 온수가 먼저 오든 뭐가 먼저 오든 상관없죠. 근데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온양, 온수, 수원 순서대로 보여달래. 그럼 내림차순 하면 되는데 수원, 온양, 온수 순서대로 해달래. 순서가 바뀌었죠. 자, 수원, 온수, 온양이면 오름차순인데 수원, 온양, 온수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수를 블럭 잡아서 잘라내게 해가지고 온양 밑에다 집어넣어야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야 순서가 바뀌겠죠. 우리 시험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시험 패턴은 그렇게 내지는 않아요. 그러려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잖아요. 수원, 온양, 온수는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가서 하시는 거예요. 정렬에 가서 생산 공장에 가서 오름차순 내림차순도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마음대로. 일반적으로 아까 오름차순 이런 거 했었는데 내 마음대로 사용자 지정 목록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수원, 그 다음에 온양, 온수, 수원, 온양, 온수. 그러면 순서가 막 섞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조건을 내가 추가해주고 그리고 확인 누르면 그럼 그 순서대로 정렬이 돼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오름차순 해라 그러면 오름차순 하면 되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간혹 어떻게 한다고요? 순서가 내림차순도 아니고 오름차순도 아니고 섞이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 경우는 정렬 대화 상자에 가서 여기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니까 그때는 사용자 지정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수원, 온양, 온수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추가해서 기록을 하고 추가 버튼 눌러 가지고 그 순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 다행히도 요즘 시험에는 전혀 못 봤어요. 이제 정렬이 되고 나니까는 부분합에 가서 당연히 모델명은 첫 번째 항목이라서 나온 것 뿐이고 생산 공장이라는 정렬 방식대로 그대로 항목을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모델명, 저 꼭대기 있는 모델명의 개수와 다시 이번에는 가격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이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 빼는 거지 뭐.
여기도 너비도 좀 조정해 주시고, 당연히 윤곽 지우라고 나와요. 저희 때도 윤곽 지우라 그랬었어요. 이거는 부분합을 망친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한 후에 다시 부분합을 세팅하시면 돼요. 부분합은 무조건 시작을 하면 그룹화 항목이 첫 번째 항목이고요. 제일 끝에 있는 항목을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일 마지막 항목으로. 근데 얘가 숫자면 합계가 먼저 나오고요. 얘는 글자니까는 조금 전에 개수로 나왔었을 거예요. 개수. 아까는 숫자 했으니까 합계가 나왔고요. 지금은 CPU 분류는 글자니까는 개수로 나왔을 거라고 처음에 눌러봤을 때. 그렇게 해서 부분합을 행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 쉬워요. 이거를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막 복잡할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요 정도만 낸다. 제3작업에 붙여넣어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거 있어요. 피벗 테이블은요, 제3작업에 붙여넣지 않습니다. 제1작업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제3작업에 붙이는 게 아니고요,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만 블럭을 잡아놓고 작업할 겁니다. 모든 데이터들은 2작업에다 붙이고 3작업에 붙이는데요, 이 피벗 테이블은 제3작업에다 붙이는 게 나중에 붙여요. 자, 먼저 블럭 잡고요. 그것도 삽입입니다. 데이터가 아니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그럼 블럭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데요. 만약에 블럭을 안 잡고 들어가면은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두 줄 다 잡아요. 근데 밑에 두 줄은 잡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들어가면 안 돼요. 오른쪽 두 칸은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미리 블럭을 설정한 후에 기존 워크시트 그리고 여기다가 클릭해도 상관없고요. 제3작업 선택해 주시고 B2. 그럼 얘가 안으로 들어가는 글자가 이렇게. 요거만 달라요. 다시 볼게요.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 블럭 잡고 똑같아요. 블럭 영역은 피벗 테이블에 가서 피벗 테이블 클릭해도 되고 그냥 피벗 테이블 누르셔도 되고, 그리고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시고 밑에 있는 제3작업 그리고 B2 확인. 그러면 돼요. 근데 모르고 여기다 할 수도 있고 저기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삭제하세요. 얘를 삭제하시고 다시 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라는 메뉴판이 열렸어요. 이렇게 열리고 나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얘가 생성이 될 겁니다. 피벗 테이블이 아닌 다른 데를 클릭하면은 사라지고, 여기를 클릭하면 이런 메뉴가 떠요. 이 메뉴가 오른쪽에 고정되어 있는데 저는 여러분 좀 보여드리려고 밖으로 당겨서 보여드리는 것 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결과 화면이 보일 겁니다. 이 결과 화면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결과 화면 움직이기 전에 위에 지시사항이 있어요. 몇 가지 지시사항이 있는데 일단 그 지시사항대로 해놓고 나서 할 겁니다. 먼저 가격별, 분류별, 목표 수량의 평균과 예약 수량의 합계를 구할 거래요. 자세히 보시면 가격이라는 것이 이쪽에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우리 문제지 보면은. 그 다음에 저기 위에는 어디냐면은 식품 생활 건강이라고 하는 거 뭐죠? 분류죠, 분류. 그 분류라고 하는 것이 열 레이블에 놓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행 레이블이라고 자동으로 생성이 되지만 우리 교재 문제지 보면 가격이라는 글자로 바뀌어 있어서 고쳐보는 거고요. 건강생활식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문제지는 식품생활건강으로 되어 있어요. 식품생활건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내림차순하면 돼요. 여기서도 내림차순하면 알아서 바뀝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열레이블이라고 된 글자 자리에 사실은 분류라고 써 있어요. 분류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지 따라서 붙여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격과 분류별, 그리고 목표 수량을 요 값에다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무조건 합계. 또 예약 수량에 끌고 오면 합계. 그래서 이렇게 목표 수량의 합계, 예약 수량의 합계라고 뜰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밖으로 던지면 사라져요. 밖으로 던지면 사라지고, 예약 수량의 목표 수량의 합계, 원래는 합계가 아니라 평균 구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고, 또 예약 수량의 합계, 예약 수량은 자동으로 합계로 나왔어요. 그래서 대략 가격이 보이고 분류가 보이고, 이 분류 안에는 목표 수량이 먼저 보이고 예약 수량이 나중에 보이고, 합계와 평균은 바꿔서 고쳐주면 되는 거고, 또 이 글자가 가운데 툭 칸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 얘는 그룹별로 보이고, 이건 나중에 처리하면 되니까는 대략 모양새는 맞춰 주십사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해 놓으셨습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드래그 해서 여기 드래그 한 대로 이렇게, 예, 이 가격이 먼저인지 분류가 먼저인지 나중에 상관없어요. 가격은 가격대로 갖다 놓으면 되고 분류는 분류대로 갖다 놓으면 되는데, 이때 이 시그마 값이 분류 밑에 들어있잖아요. 분류, 건강, 생활 이 밑에 있는데 이걸 가격 밑으로 끌고 오면 결과가 바뀌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풀어보는 이 과정이 무슨 항목이죠? 피벗 테이블이죠. 피벗 테이블이요. 피벗 테이블은 우리 모니터 피벗 됩니다. 피벗은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 그래서 얘를 끌고 내려가면 이렇게 회전이 되고, 얘를 끌고 가면 얘가 회전이 되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갖다 놓고 나서요, 1번 가격별, 분류별, 가격은 가격대로 행에다가 분류는 분류대로 열에 갖다 놓고, 그리고 시그마 값 거기에 목표 수량의 평균은 나중에 계산해보고 일단 합계 가져오고, 예약 수량의 합계 가져와서 그 값이 나왔어요. 요거 여기 목표 수량의 합계가 아니라 화살표 클릭해서 밑에 거 말고 위에 거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 평균. 그런데 목표 수량이 아니라 목표로만 나왔네? 목표로만 나왔죠? 목표 수량이 아니라 목표만 나왔잖아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사실은 얘가 목표 수량, 가격 수량 이렇게 두 줄로 돼 있던 애잖아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나면 자기가 알아서 줄이 바뀌더라도 합쳐줘요. 그런데 얘를 바꾸러 가면 목표만 바뀌어. 목표만 이렇게. 그러면 얘를 가서 평균으로 바꾸던 나중에 그 바꾸는 건 바꾸고 여기다가 다시 고쳐 쓰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예약 수량 합계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수량을 고쳐 쓰셔야 돼. 이렇게. 여기는 예약 수량 그대로 나왔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이것도 수량을 붙여 써주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수량이라고 뜰 거예요.
여기까지가 1번이에요. 여기까지가 1번이에요. 마우스로 드래그 하는 게 드래그 하는 게 첫 번째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 가격을 그룹화하래요. 이거 얘를 그룹화하는데 결과를 한번 보면은요, 결과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결과를 한번 잠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과가 5만원에서 99,999원, 가장 큰 게 30만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값이 5만원이라고 써 있는 거고 최대값이 30만원이 돼 있는 것 같고, 그 사이 가격은 5만원씩 차이가 나잖아. 5만원씩. 그 문제를 보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시작은 얼마부터 한다? 5만원. 끝은 얼마다? 30만원. 단위는 얼마다? 5만원. 우리가 보는 숫자 중에 제일 작은 숫자가 5만원이고 제일 큰 숫자가 30만원이고 그 간격은 5만원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룹에 가서 시작은 5만원이고 끝은 요거 자동행거 해제하셔도 상관없어요. 시작은 5만원이고 끝은 30만원이고 단위는 5만원씩 차이가 난다. 확인 누르면 딱 맞아가요. 그 다음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도구 옵션에 가셔서 옵션이라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옵션 가셔가지고 세 가지 고칠 거예요. 세 가지. 첫째, 비어있는 셀이 뭔가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어있는 셀 별별별. 그렇죠? 세 번째 써 있잖아요. 두 번째,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이라는 게 있나 보세요. 두 번째 있네. 가격을 그룹화하고 그룹했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레이블이라는 게 뭐예요? 건강, 생활 이런 거. 얘가 병합해. 셀 병합하면 건강이 두 칸인데 두 칸 가운데 와야 되지. 그 다음에 요약 및 필터에 가서 총합계를 빼라고 하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디 있어요? 네 번째 있네.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말라 라고 써 있네. 행의 총합계 표시. 그럼 얘는 빼줘야지. 다시 어디라고요? 피벗 테이블 도구 옵션에 가서 옵션 눌러서 비어있는 셀에는 별별별. 왜 여기 비어있는 셀들 있잖아. 이렇게 비어있는 셀들에 별표 3개. 레이블 있는 셀 병합하고 요약에 가서 행의 총합계 표시하지 말라고 돼 있는지, 이거 그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모여서 질문을 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맞춰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옵션에 가서는 이 세 가지를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뭐 하는지 탁탁탁 해갖고 확인. 그럼 보세요. 있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비어있는 셀 별표 들어갔잖아요. 근데 정렬은 어떻게 하래요? 건강, 생활, 식품이, 우리 책에는 식품, 생활, 건강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얘를 클릭하고 내림차순하면 돼요. 내림차순하면 글자가 바뀌어. 근데 간혹 이럴 때도 있어요. 간혹 어떨 때도 있냐면 생활하고 식품만 바뀌어야 돼. 이런 경우도 있어요. 뒤죽박죽 섞여 있는 정렬이지.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요거 잘 보셔야 돼. 이 식품이든 생활이든 건강이라는 글자를 클릭하시면 박스가 선택될 겁니다. 그 박스를 마우스로 옮기면 이렇게 통으로 옮겨져요. 이렇게 통으로 옮겨지거든요. 이때 식품 앞으로 가면 생활, 식품, 건강이 돼요.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만약 건강을 끌고 이렇게 가져가면 생활, 건강, 식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냥 오름차순,
내림차순 그런 것만 내니까. 근데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 항목을 클릭하고 나서 겉박스 테두리선을 마우스로 끌고 이렇게 이동하면 순서는 바뀝니다. 통째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 얘네 여기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운데 맞춤 쉼표 스타일. 가운데 맞춤하면 이 글자도 가운데, 별자도 가운데, 총합계란 글자도 가운데인데 숫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가운데가 아니라 쉼표 스타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거는 건들지 마시고, 이 위에 거는 건들지 마시고, 아래 거 요거 요렇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글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에 막 흩어져 있었잖아요. 가운데 그리고 쉼표 스타일 하면 숫자만 알아서 착 갈 거라.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1번 이렇게 그룹화 항목해서 피벗 테이블 만들었고요. 그룹화 했고요. 그 다음에 옵션에 가서 하나, 둘, 세 가지 했고요. 그 다음에 정렬했고요. 정렬,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해가지고 쉼표살 찍어줬더니 별표는 가운데 들어갔고 숫자는 쉼표살 찍어서 오른쪽에 떨어져 있고 이렇게 하면 답이 딱 맞는다. 87페이지 한번 볼게요. 피벗 테이블을 삽입하기 위해서 시트 탭에서 얘를 선택했어요. 복사를 해서 블럭을 잡았죠. 그 다음에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선택했고 이때 기존 워크시트 제3작업에 B2 지정했고요. 그래서 제3작업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목록에 가서 드래그 이 책에서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어디에 추가 이렇게 했는데 그냥 끌고 내려오면 돼요. 끌고 내려오면 얘를 끌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내려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못 내려왔다 그럼 밖으로 집어 버리면 집어서 이렇게 딴 데로 끌고 나가면 사라지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나서 가피트 설정에 들어가서 이제 목표 수량, 아까 수량이라는 글자는 안 보였었잖아요. 두 줄이라서 그 이제 여러분이 조정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에 들어가서 처리할 것들이 좀 있네요. 그렇죠? 그룹하는 것도 나와 있고요. 책에서는 옵션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뭘 하는 게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서 뭐를 선택하는 게 나왔는데 그냥 책에 있는 대로 하지 마시고 옵션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대로 다 나와요. 책에도 그렇게 써있네. 옵션에 가서 하는 거. 예. 빈셀 표시 항상 별이 3개인지 별 2개인지 차이가 나지 항상 빈셀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레이아웃 꼭 선택하라고 되어 있고요. 유형의 필터에 가서 다 표시하는 건지 다 빼는 건지 어떤 거는 표시하고 어떤 거는 빼는 건지 그런 거. 커말 자격증은 요것만 물어봐요. 커말 자격증 여기 있는 걸 안 물어봅니다. 얘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쉼표살 찍어주면 되죠. 그러면 딱 맞는 겁니다. 93페이지 말고 93페이지 한번 해볼까요? 1번 요렇게 블럭 잡아서 삽입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 제3작업 B2 확인.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아까 만든 게 피벗 테이블 1번이고 얘는 2번이라서 2번이라고 뜬 거. 이건 의미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잘못해서 내가 잘못 만들었다 그럼 얘를 삭제해버리고 다시 삽입해 가서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 제3작업 B2 붙이면 이번엔 3이라고 나와요. 이건 의미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에 특강 일자가 행으로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류라는 것이 열에 가 있고요. 모집 인원 합계 요리명, 근데 요리명은 글자죠? 글자니까 개수가 나오고요. 숫자는 자동으로 합계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건들 거 없죠. 근데 만약에 모집 인원 명에 대한 평균을 바꾸시오 그러면 얘를 또 건드려야 되겠지만 숫자는 자동으로 합계가 나오는데 건드리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럼 편하지 뭐. 자, 여기 날짜에 가서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을 치면 보세요. 월에 파랗게 돼 있어요. 월에 파랗게. 그럼 월별로 그룹이 졌다는 뜻입니다. 하긴 그러면 2월 3월 이렇게 나눠줘요. 알아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 얘가 이렇게 월이 날짜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잖아요. 그럼 여기 가서 그룹에 가서 이걸 연도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연도로 바꾸면 2015년 하나로 묶이겠지. 연도는 빼고 월로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럼 2015년도 2월 3월. 그런데 2015년 2월도 있고 2016년 2월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다 보면 그때는 연도도 넣어줘야 돼요. 연도를 안 넣어보니까 2015년 2월하고 2016년 2월하고 같은 2월로 묶이더라고. 같은 월로. 지금은 연도가 똑같아서 그냥 월만 했어요. 월만. 자, 한식, 베이커리, 양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어떻게 된다? 베이커리라는 글자 항목에다 클릭해 놓고 내림차순하면 한식, 양식, 베이커리로 가겠지 뭐. 요거. 분류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면 알아서 데이터가 따라가고요. 이때 행 레이블이라는 글자 대신에 특강 일자, 열 레이블이라는 글자 대신에 분류. 이건 고쳐줘야지 뭐. 이 글자는 고쳐줘야지. 그 다음에 옵션에 가서 세 군데 빈 셀 별표 2개, 세이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요형 필터에 가서 행여 총합계 빼고, 오케이. 세 군데죠. 세 군데. 요형 필터에 가서 하나 빼고, 레이아웃에 가서 가운데 맞춤 선택하고, 빈 셀에 별표 2개인지 3개인지, 항상 2개 아니면 3개였으니까 확인. 얘는 따로 정렬할 필요 없죠. 얘는 굳이 정렬 안 해도 돼요. 숫자는 오른쪽에 갖고 별표는 왼쪽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잠깐만, 한식 다음에 양식이 아니라 베이커리가 앞으로 와 있는데? 그러면 내림차순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한식, 베이커리, 양식이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아까 우리 배운 대로 이 베이커리 박스를, 베이커리를 클릭했을 때 나타난 이 박스를 이동표, 이게 사봉 화살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양식 앞으로 끌고 오면 한식, 베이커리, 양식 바뀌겠지 뭐.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요리명이 셋이 있고 별별 이렇게 돼 있네. 꼭 확인하셔야 돼. 여기는 15, 12, 하나, 여기 별표가 여기 하나, 저쪽에 하나. 별표가 여기 생겨 있네. 여기. 그것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 문제 2번은 연도별로 그룹을 지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연도별로. 다른 거는 94페이지 3번은 그 호봉이 숫자로 되어 있는데 최소가 5고 최대가 20이고 간격은 5고. 94페이지 아래 그림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최소가 299고 최대가 1200이고 간격은 얼마야? 300개고 300이고. 여기는 별표 3개 대신에 빼기 하랬네. 네, 이런거 그건 뭐 하면 돼요. 그러면은 93페이지에 2번 94페이지에 4번 두 개를 지금 한번 해보세요. 교재 93페이지 나와 있는 2번 문제. 자, 이렇게 날짜, 기기 코드부터 해서 삽입,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 제3작업 B2. 그리고 나서 여기는 연도, 가입 날짜가 여기 들어와 있고요. SNS 종류가 열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기 코드 개수, 그 다음에 앱 구입비, 합계, 평균 바꾸는 건 여기 가서 단위가 원으로 바꾸고 써주면, 선택하고 해야 되는데, 단위가 원.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건 이제 마무리 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룹을 연도, 월이 아니라 연만 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행 레이블이라는 글자 대신에 뭐로 바꾼다? 가입 날짜. 열 레이블이라는 글자 대신에 SNS 한 칸 띄고 종류. 그 다음에 뭐 한다? 옵션에 가서 가운데 맞춤 비어있는 셀에는 별표 1개, 요약에 가서는 행의 총합계 빼고, 그리고는 얘는 빼고 여기서부터만 가운데 맞춤 쉼표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페이스북 내림차순, 페이스북, 트위터, 그 다음에 뭐 블로그, 이 순서 들어가니까 맞네요. 뭐 그 다음 94페이지 문제 유형 4번인데요 얘 똑같죠. 뭐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 제3작업 B2 그래놓고 이제 여기 와서는 가격 행에, 그 다음에 형태 열애, 그리고 물건명의 개수, 물건명 개수, 그 다음에 평형의 평균. 여기는 글자를 가격 가로 열고 단위가 100만원, 열 레이블은 형태, 그 다음에 가격의 평형 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한다? 평형은 평균. 여기서 더블 클릭해도 돼요. 그럼 나와요. 요 위에서 필히 설정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 가서 그룹을 어떻게 해라? 제일 작은 숫자가 299, 제일 큰 숫자가 얼마? 1200. 이거 빼도 되고 해도 되고. 단위는 얼마? 300.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틀렸다. 그룹. 뭐라? 1200. 시작을 0으로 해주는 건 아닌데. 잠깐만요. 아, 시작을 이 데이터가 0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원 데이터를 좀 볼까요? 가격이 이거죠? 1200. 1200이 큰데? 그럼 다시 시작은 299 0서부터 0이네. 0 죄송합니다. 0부터 나왔죠? 0부터 나왔죠? 아까는 위에 거는 5보다 작으니까 5가 제일 작은 숫자고, 여기는 0부터 299니까 0부터 들어가야죠? 죄송합니다. 이건 300이고요. 뭐 끝은 뭐 해제할 상관없고 딱 맞지. 그렇지. 왜 틀렸을까? 항상 하던 건데. 그 매매 임대 매매 요거는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다? 내림차순하면 되고, 옵션에 가서 해야 될 일은 비어있는 셀에 빼 옵션에 가서 여기를 빼 그리고 병합 요에게 가서 행해총합계 빼고, 그 다음에는 요거 어렵다. 요거 어려워. 가운데 맞춤 하고요. 숫자는 이렇게 쉼표살 찍어주는데, 문제는 얘네들하고 얘네들은 소점 자릿수가 하나 많아요. 하나 늘려놔야 돼. 그렇죠? 물건명 개수는 정수형으로 써주면 되는데, 평균은 소점 이하가 생겼으니까 소점 이하 자릿수를 늘려줘야 돼요. 요런 게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네요. 여기에는 자릿수를 하나 늘려주고, 여기도 자릿수 늘려주고. 그러나 빼는 이거 어떻게 그냥 가운데 맞춤 돼 있죠? 얘는 가운데 안 돼 있죠? 얘는 가운데 안 들어 있죠? 그렇죠? 어떤 문제는 얘가 가운데로 나와 있으면 가운데 해주면 되고요. 가운데 안 돼 있으면 안 하시면 돼요. 굳이 안 해도 될 걸 할 필요 없으니까. 우리 해설 94페이지 해설에 보시면은 자릿수를 늘려주는 과정 나와 있어요. 밑에 힌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까 요거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최소가 0이고요. 최소가 0이고. 만약에 299보다 작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최소가 299가 되는데, 0부터 299니까 최소가 0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만 체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여러분 풀어봐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그래프 하는데, 그래프 유형이 원형 그래프,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세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아마도 시간이 여유가 많이 생기니까는 앞에 계산 작업 안 했던 거 그건 다 풀어볼 겁니다.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